안녕하십니까. 주요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주식 투자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크로스체크 이데일리 이정훈입니다. 저희 준비한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발표된 롯데 쇼핑.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에 대한 직격탄을 지금 계속 맞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된 유통업체들의 현 상황들 함께 좀 점검해 보시겠고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 이틀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쏟아냈는데요. 관련 얘기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인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기사를 좀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그 롯데 쇼핑의 실적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롯데 쇼핑하면 백화점과 그 슈퍼, 대형 마트 등을 가지고 있는 국내를 대표하는 유통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큰 제목에는 그에 따른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지난 2018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4분기에 지금 4,400억 정도 적자를 냈었는데요.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무려 1조가 넘어가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가 뭐 당연히 유통업 하면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유통업이 있고 온라인 유통업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매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축의 속도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히 온라인 시장의 온라인 유통 시장의 부각, 우리는 이커머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커머스의 부각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일단 뒤에서 좀 다른 추가적인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정부의 규제 부분, 대형마트,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들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생기는 매출 감소 부분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전체적인 그 중국 관련 이슈들이었죠. 아시다시피 한알령 이후에 중국 진출을 많이 했던 롯데나 신세계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우리나라 보복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사실은 온라인 시장의 부각, 이커머스의 부각이 더 크게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롯데는 지금 매장의 전체 30%를 폐점을 하겠다, 문을 닫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칼을 빼들었다라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유통업의 어려운 점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이죠. 유통업하면 흔히 말하는 캐셔,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시는 분들, 또 그 카트를 관리하는 관리 요원들 해서 하나의 매장당 수백 명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30% 매장이 문을 닫을 경우에 그로부터 생기는 어떤 그 인적 구조조정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게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이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런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우려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여기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같이 디테일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추이를 한번 보시면 슈퍼, 여기 보라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롯데 슈퍼인데요. 슈퍼는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슈퍼의 그 영업이 사실은 좀 쉽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조금은 줄여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지난 2012년에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을 내놔서 일정 사이즈 이상의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10시까지의 영업 제한을 뒀고요. 또 아시다시피 의무 휴무일을 지정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주로 이제 첫 주, 셋째 주 일요일을 주로 이제 대형마트들이 쉬고 있는데요. 이렇게 쉬면서 전체적으로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롯데 슈퍼는 숫자를 많이 줄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라든지 또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조금씩은 줄어들었지만 거의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 오프라인 마트의 어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마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1,500억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67%나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롯데뿐만이 아니고 이마트 역시 실적 악화로 인한 어떤 충격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따라서 유통업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국내 1위, 3위의 대형마트조차도 이 환경에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유통업체 아시다시피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비 경기 침체까지 엮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유통업체의 부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유통주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접근은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주를 다시 매수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은 뭐냐? 일단은 이런 다운사이징, 어떤 대규모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나타나서 실적 개선에, 수익성 개선에 일정 부분 지표가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 올 한 하반기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라. 특히 또 온라인 시장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이런 롯데나 이마트 역시 온라인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온라인 부분 강화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하라. 이거는 뭐 하반기 내지 내년 초쯤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는 유통주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만 롯데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12개월 선행 PER이 한 11배, 8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장 저점 수준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질 경우에는 저가에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비중을 줄여가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 텐데요. 다음 뉴스는 제롬 파월 얘기입니다. 연준 의장이 이틀 연속 상원 하원에 출석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가장 시장의 기대가 큰 부분은 뭐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부분. 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기대감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침체되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어려워질 테니 미국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라 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었고요. 이런 기대감은 트위터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연준을 압박해왔던 부분인데요. 제롬 파월은 어떤 얘기를 했나? 물론 신종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갈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런 충격이 나타날 경우에 나중에 공격적으로 좀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 미국 경제가 진짜 침체기로 가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헤드라인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롬 파월이 진정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여기 한번 부제목을 보시면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어떤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롬 파월은 의회에 나와서 어제도 똑같이 했던 말은 미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거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장의 어떤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침체로 간다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시장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프라이싱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본 시장의 반응들은 그게 아니구나.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파월이 강하게 부각시킨 거구나.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씩 낮추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 파월의 하원 증언 이후에 본인의 트위터에 대놓고 파월이 또다시 주가를 떨어뜨리자 한다라고 파월을 비난할 정도로 파월의 발언은 굉장히 매파적인 통화를 죄기 위한 긴축적인 어떤 성향의 발언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통화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 고용은 역사상 굉장히 고점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올해 한 3% 성장이 여전히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연준이 좀 중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에 기댄 어떤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간단히 좀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들과의 간담회 사진인데요. 관련 내용은 한번 보시면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상생에 좀 모범을 보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위기가 있으니까 그 극복에 우리 대기업들이 앞장서 달라라는 주문을 했고요.
오히려 지켜볼 부분들은 우리 기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은 어깨가 무겁다. 고용 창출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사내 그 구내식당 문을 닫더라도 주변의 식당 상인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2차 전지 공장을 확실하게 짓고 안정적인 부품망을 확보해서 우리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고조됐지만 오히려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청와대와 우리 또 대기업들 간의 어떤 그런 상생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일시적으로 좀 침체됐지만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나친 어떤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향후에 살아날 우리 기업들의 어떤 대응 대책들을 살펴보면서 뉴스에 대해서 좀 중립적으로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판단 기준을 바꾸면서 갑작스럽게 중국 내부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훈이었습니다.